안녕하십니까. 저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저 방금 소개받은 그 연구재단 공공기술단장 허정원입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 리빙랩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들에게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과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문제 해결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좀 사회문제 해결 R&D가 제 발표를 인해서 조금이나마 업그레이드 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소개하고 그리고 성과, 그 다음에 문제점, 그 다음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그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하는 일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사회문제 해결 R&D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 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방안들도 마련을 했습니다.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사실은 투자 확대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41개의 주요 사회 문제를 선정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보시면 투자 규모가 굉장히 많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조 2천억 원에서 21년 1조 6천억 원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리빙랩 기반의 요즘은 현장 적용형 사회문제 해결 R&D라고 하더라고요. 그 과제에 대한 이 예산과 그리고 과제 수도 많이 늘긴 했습니다. 2015년에 30개에서 19년 158개, 82.1억 원에서 666억 원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국민생활 연구사업, 주로 과기정통부 사업을 중심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그 국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 문제 해결형 기술 개발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이 사업이 3개의 이제 유형으로 더 개편이 되면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2013년부터 사회 문제 해결형 사업에 리빙랩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저희 과기부가 또 경찰청과 함께 그 치안 현장의 어떤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폴리스랩이라는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원래 그 관세청과 함께 관세 행정에 관련된 문제를 좀 같이 해결해보자라고 해서 커스텀즈 사업을 지금 신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2019년부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많은 사회문제 해결 R&D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좀 현장 적용하고 그 다음에 사업화하고 이런 데 조금 노력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2019년부터는 그 조달청과 함께 공공조달 연계형이라는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이제 지역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행안부랑 같이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다음에 지자체, 그리고 연구자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부터 연구 개발 보급 확산까지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2019년부터 긴급 대응 연구 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난해 이제처럼 코로나와 같이 갑자기 이제 예기치 못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크게는 아니더라도 작게 좀 도움을 주자라는 차원에서 행안부랑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참고로 제가 지원 현황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기정통부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생활 연구 사업에서 이러한 리빙랩들이 어떻게 도입이 되고 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성지현 박사님 이게 예 바뀐 버전이 안 올라와 있는데 오케이
예. 지금 이게 버전이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안 올라오긴 했었는데 예, 제가 그럼 바뀐 버전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2013년도에 저희들이 리빙랩에 대한 개념을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에 도입을 했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때는 이제 저희 사업에 본격적으로 리빙랩을 도입을 하고 의무화를 했었습니다. 여기 성지원 박사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때 리빙랩은 주로 뭐냐 하면 이제 시작품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주로 실증하는 단계에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만든 제품들을 사용자한테 써보게 하고 그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업그레이드하고 또 사용하게 하고 의견 받아서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과정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시작이 어느 정도 괜찮게 만들어진 제품을 바탕으로 리빙랩을 추진하는데 실은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연구자들은 처음에 연구를 할 때는 문제 해결에 관심은 물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뭐에 관심이 있냐면 내 연구를 이제 내가 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논문 내고 어떻게 특허내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의 연구 개발 추진 방향 자체가 연구자가 세운 방향 자체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사업을 이제 제가 관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처음부터 연구 개발 방향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우리가 조금 같이 사용자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문제 기획 리빙랩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도입하게 되었고요. 그 이제 문제 기획 리빙랩을 지금 이제 2020년도에 저희들 행안부하고 하는 주민 공감 현장 문제 해결 사업에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이제 이거와 포함해서 이제 과기부의 리빙랩의 사업의 특징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수요자와 함께 기획부터 끝까지 리빙랩을 한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 처음부터 해가지고 잘 하더라도 이게 또 현장에 적용하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또 다른 어나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조달청하고 손을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조달 연계형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 지자체와 함께 이게 주민공감 사업부터 사실은 적용을 했는데 기획 초기부터 사회적 경제 조직 있지 않습니까? 뭐 사회적 기업이나 조합이나 이런 데 하고 해서 기획 초기부터 이제 지역의 맞춤형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성과입니다. 성과는 이제 첫 번째 제가 좀 말씀드릴 성과는 이 안구 저는 사실 통계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의료 용어들이 다 생소하더라고요. 이제 안구의 안쪽을 찍는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가 이제 사실은 통계 수치를 보니까 실명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농어촌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입니다. 실은 이분들은 케어만 잘하고 검진만 잘 받아도 실명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개발했냐면 이제 안과에 가시기 어려우신 분들 그런 농어촌에 계시는 도서벽지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쉽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안저 카메라라는 것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발을 위해서 실제 한 800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지금 대부분은 안저 카메라가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 제품을 2천만 원 미만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능도 1억 원짜리하고 거의 유사한 성능에다가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리빙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간호사분들도 금방 익숙하게 저도 사실은 금방 배우겠더라고요. 네.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은 저희들이 2019년에 조달청의 혁신 시제품 구매 대상 1호로 선정이 되어서 국내에 보급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 미국 수출하고 동남아 ODA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성과입니다. 두 번째 성과는 그 야간에 일하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을 위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새벽에 밤에 일하시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운동이 아니라 그 청소하신다고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움직이시면 불이 번쩍번쩍 나는 그런 작업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 책임자가 굉장히 감동적인 게 이분이 이제 서울과 세종과 공주에 있는 환경미화원분들을 이분들은 주로 새벽에 일하시거든요. 그분들을 80차례 이상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처음에는 관심이 없던 분들을 같이 그 자리에 모시고 해가지고 진짜 그분들이 그분들이 원하는 가벼우면서 안전한 이런 작업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 또한 그 2019년 조달청 혁신 시제품 구매 대상 제1호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예. 좀 제가 사실은 세 번째 이게 하나를 했었는데 여기에는 없는데요. 그게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한 그 소독 기기였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메르스 때 병원에 그 소독이 제대로 안 돼서 병원을 중심으로 그때 확산되는 거 기억하시죠? 사실은 그 환자를 관리하면서 소독하는 간호사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조금 더 쉽게 안전하면서도 쉬운 그런 소독기기를 좀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개발을 했고요. 이분도 사실은 그 제품을 개발해서 실험실 창업까지 해서 원래 그 과기부의 우수 제품 우수 연구 개발 혁신 제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여기 보여주시는 이제 경찰청의 폴리스랩을 통해서 접이식 휴대용 방패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원래 조달청 혁신 시제품과 연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저희들이 그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참 위험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거를 개발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은 참여하신 분들이 한 830명의 소방 공무원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 조달청에 이 성과 또한 혁신 시제품으로 연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좀 아쉬운데요. 오늘 행안부에서도 오셨는데 실은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주민공감 현장 문제 해결 사업에 대한 성과였습니다. 그게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제주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쓰레기고 그 중에도 이제 부패 감귤인데요. 이제 그 부패 감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핵융합연구소 하면 플라즈마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해서 감귤을 건조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료화해서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농가의 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을 개발을 했고요. 그 제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과기부 장관상 그 다음에 중기부에도 이제 대학하고 출연연하고 중소기업 협력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굉장히 지금 똘똘한 하나의 성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행안부에서 하고 지자체에서 뭘 준비하고 있냐면 이런 성과들이 지금 이제 성과들이 하나 둘씩 의미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좀 보급 확산하자라고 해서 아마 어제 말씀하신 한 28억 정도를 지금 이제 예산을 확보를 했고 원래 다른 지역으로 보급 확산하고자 지금 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저희들이 리빙랩 관련 사업에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간의 사회 문제 해결 R&D 투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 비서관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좀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 저는 진짜 동감하는 게요. 성과는 저희 재단에서도 과기부에서도 성과 홍보할 때는 저희 거를 다 쓰는데 실제 예산 이해할 때는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그게 예산 확보가 안 됩니다. 그만큼 다른 정책적인 아젠다에서 밀려서 저희들이 투자가 많이 이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요. 지금 유럽 같은 데는 보니까
이제 사실 유럽의 8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세 개 부문으로 나눠서 투자가 되고 있고, 특히 저기 사회적 도전 과제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1조 그 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해서 진짜 사회 문제 해결보다도 문의만 있는 사회 문제 해결 R&D도 많습니다. 그거 다 합쳐도 1조 6천이고, 그리고 그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냐면 7.2%입니다. 그리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이 모든 사업들이 그 총연구비가 500억 이상 이렇게 뭐 장기적인 이런 과제들이 아니라 자잘한 과제들, 단기간 소규모로 이렇게 과제를 기획하다 보니 진짜 공무원분들이 힘드시는 게요. 뒤로 돌았으면 과제 기획하고, 뒤로 돌아오면 과제 기획해야 되고 하니까 사실은 기획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저희들이 성과 관리나 확산에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좀 예산이, 우리 기초연구 사업처럼 좀 안정적인 예산이 좀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리빙랩을 해서 연구 성과를, 좋은 연구 성과를 낸다라는 거는 연구만 잘해서 절대 안 됩니다. 이런 BR&D라고 하는데요. BR&D적인 역량이 굉장히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BR&D적 역량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조금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실은 그 연구 책임자 간담회를 하시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하면서 진짜 너무 의미 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연구만 이제까지 했는데 뭐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분들하고 의사소통해야 되고, 이거 보통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죄송합니다, 공무원분들 계신데 이게 인사이동이 잦으니까 이분하고 어느 정도 이제 친분관계 유지하고 신뢰 쌓아놓으면 딱 인사이동 해가지고 가시고, 이러니까 연구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대부분 법제도도 알아야 되고 뭐 사업화 뭐도 알아야 되고,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연구부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좀 더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런 노하우를 조금 더 교육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또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빙랩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인식과 이 리빙랩의 어떤 리빙랩의 참여를 유도할 만한 장치나 수단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 연구재단만 하더라도 홍보하는 거 보면 대부분 좋은 논문 내고 뭐 기술 이전해서 많은 기술료 받고 이런 거 중심으로 홍보를 합니다. 연구재단 직원도 저희 이런 사업 있는 거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이런 리빙랩 기반의 사회 문제 해결 사업을 통해서 좀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한 이 국민이 참여하고 싶어도, 이런 R&D에 참여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장치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연구자 입장, 좀 전에는 제가 국민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연구자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연구자들은 좋은 연구자분들을 이제 유도를 이제 자꾸 유인을 하려면 그런 환경이 부족한 게, 어떤 환경이 부족하냐면, 사실은 이 연구 많이 해도 좋은 논문 특허 안 냅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논문하고 특허 많이 내서 이게 다른 과제도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하시려면은 그런 분은 이 과제 이제 절대 신청하시면 안 된다라는 농담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아까 이제 한동승 박사님도, 교수님도 살짝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이 평가에 뭐 BK나 링크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뭐 BK 같은 어떤 평가라든지, 대학에 있는 업적 평가라든지, 그리고 R&D에서도 다른 사업에서도 우리가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성과는 우리가 감안을 하지만, 이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다른 사업에, 저희들 사업에는 반영이 되더라도 다른 사업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기관 입장에서 공무원분들 보면 뭐가 문제냐면,
실은 이 현장 적용을 위해서 제일 필요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공무원분이십니다. 지자체 공무원분이신데 수요도 그분들이 주시고 현장 적용을 위해서도 그분들이 노력하시는데 아니신 분들도 많은데 대부분은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공무원 분들의 어떤 업적 평가나 그런 노력들이 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연구 단계별로 제가 좀 문제점을 열거했는데요.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한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제가 제일 필요한 것이 제가 연구관리 전문 기관의 사람이니까요. 뭐냐면 아젠다 발굴입니다. 아젠다가 어떠냐면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국민하고 지금 지자체나 공무원분들한테 공공기관에 수요조사를 해서 아젠다를 발굴하는데 국민도 공공기관도 사실은 수요조사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좀 앞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있는 기반한 그런 리빙랜드 네트워크와 연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인문사회와 융합 연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 국가 전체가 아젠다를 발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 단계에서는요. 이 부분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확산 단계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빙랩 활동에 이 사업 철학에 맞는 평가 지표를 개발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도 열심히 개발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개발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안고 가야 될 문제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성과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성과 확산, 이 말이 조달 연계도 알아야 되고 뭐 특허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연구자가 이거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그거를 이제 후속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문제점들을 말씀드렸고요. 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좀 이게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태계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사실은 저희들 사업을 통해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놓친 게 저희들이 앞에 있는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저희들이 과학기술 기반 리빙랩이 기재부의 시민참여 우수과제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이 좋은 성과들의 의미 있는 것들이 하나 둘씩 나오는데 반해서 투자 너무 작습니다. 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투자다. 그것도 그냥 투자가 아니고 과감한 현장 적용형 사회문제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기초연구 제가 예시를 들면서 안정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 그냥 3년에 한 번씩 계속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면 쭉 가는 계속으로 가는 안정적인 예산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젠다를 꾸준하게 발굴할 수 있고 연구자에게 비R&D적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지난해 1월 자문회의에서 이제 제안된 게 SD 솔루션 디렉트라는 제도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제도가 뭐냐면 1단계로 이제 기존에 있는 조직들을 활용해서 SD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조직을 이제 국무조정실 산하의 어떤 조직을 하나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보고 좀 생각을 한 것은 실은 기존 조직을 활용을 한다라는 말은 정부 다른 부처들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건 참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한 답은 아닙니다람 답은 아니지만 생각한 바는 뭐냐면 본부처가 이제 같이 함께 예타를 해서 사업단 체제로
어떤 사업단을 그 추진 운영을 시켜서 그 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서 노하우가 쌓이고, 그래서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한번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할 말씀은 많은데 조금 제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리빙랩 그 단계별로 볼 때는 일단 말씀드린 대로 평가 단계에서는 지표가 여전히 지표 개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많은 전문가가, 다양한 전문가입니다. 주민들도 있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평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성과 확산을 위해서 초기 시장 형성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은 여기서 제가 혁신 제품 지정 제도에 사회문제 R&D를 위한 별도의 출액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과기정통부의 우수 연구 개발 혁신 제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 일단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성과를 기술 분야별로 다 나눕니다. 그러면 그 기술 분야 안에 가서 또 어떻게 평가되냐면 기술의 혁신성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문제 해결형 성과들이 선정이 거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출액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 홍보입니다. 성과 홍보도 이 특성에 맞도록 발굴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키스텝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100개의 우수 성과를 뽑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사실은 기술 중심으로 뽑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사회문제 해결 출액을 새로 별도로 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후속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 R&D를 잘 추진해서 우수한 성과가 나온 과제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달청하고 공공조달 연계를 다른 부처도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투자가 신규가 거의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실하게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빙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리빙랩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성지연 박사님이 빨리 끝내라고 하시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저는 국민 참여형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민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거기에 포상을 하고 같이 연구 개발을 추진하는 그런 국민 참여형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내용과 함께요. 아까 말씀드린 연구자한테 뭔가 열심히 하면, 사회 문제 열심히 해결하면 그분들이 뭔가 제대로 대접받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예시를 해봤습니다. 그런 과제에 가점도 드리고, 다른 과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을 위해서 대학 평가나 다른 평가에 이걸 좀 반영하자. 그 다음에 수요기관 입장에서는 이 공무원 분들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분들의 노력이 어떻게 제대로 평가받도록 조금 제도 개선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정부 혁신 평가 같은데 그런 생태계를 마련한 조직에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일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